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새해 들어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합지수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유니셈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270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연일 약세 흐름이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금일 7포인트 하락한 88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새해 들어서만 14%가 넘는 큰 폭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금일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기미가 나타났죠. 등락 종목 수를 보면은 상승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485개, 하락 종목은 375개로 지수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상승 종목이 많았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종목이 714개, 하락 종목은 621개에 불과했어요. 자,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회복된다. 환율 부분 봐도요, 금일 90전이 하락한 1197원 7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1200원대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아시아 증시도요, 일본이 0.4% 하락을 했고 대만이 약보합이 0.1%, 중국 증시는 오히려 0.6%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자, 새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약세죠. 일본이 새해 들어서만 한 6.1% 약세, 대만은 2.9% 하락에 불과했고, 중국 증시는 한 5% 정도 하락이죠. 그러면 국내 증시가 한 2배 정도 더 하락이 컸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국내 증시가 키 맞추기 차원으로 해서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는데, 자, 이것이 반등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선물 부분, 그리고 이 수급적인 상황에서 연기금 매도가 금일도 1600억이 넘는 매도를 보이면서 올해만 1조 6천억 됐죠. 주로 연기금들이 이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이죠. 자, 요러한 연기금이 좀 순매수 전환되는지 여부를 하나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지수가 낙폭이 좀 심화되는데요. 자, 전일 미결제 약정이 11,696계약이 크게 증가한 상태로 끝났어요. 보통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를 하면은 그 다음날 반전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오늘도 전일 매도로 하방으로 봤던 세력들이 금일 환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금일 미결제 약정이 5,585계약이 감소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 지수 반등에 좀 실패를 했지만은 이 3월물 선물 시장이요, 이 12월 10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12월 10일 이후 오늘까지 52,000계약이 좀 순매도죠. 어느 정도 매도가 좀 절정을 이룬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서부터 이 환매수가 언제든지 외국인 쪽에서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강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강한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펀드 쪽의 비중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서 최근에 좀 대형주들이 물량 부담을 받은 것도 이 LG 에너지 상장을 대비한 그런 부분인데, 내일 상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대형주들에 대한 물량 부담은 좀 완화가 기대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좀 시장이 연일 하락하다 보니까는 지금 상당히 많이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현금화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좀 현금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근 또 심히 느껴지는 하방 경직 종목으로 지금 낙폭 과대 종목을 팔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제일 많을 건데요. 일단은 현금화하는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지수 2700포인트는요, 이 펀더메탈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는 언제든지 만약에 여기서 27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해도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화는 우리가 지난주는 그죠 뭐 한 10% 정도 오늘 뭐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죠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현금화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낙폭 과대주들 그죠 추가 매수를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일단 반등 차원으로서는 접근이 가능하되 좀 추세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낙폭 과대주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보면은 요번에 바닥이 나와도 가바닥이고 또 진바닥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낙폭 과대주 매도를 하고 하방 경직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은 어떠냐인데요. 자, 주가라는 것이 그죠? 이 정점과 저점 수준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막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를 하고 싶고 또 지금처럼 크게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추격 매도를 하게 되죠. 이런 유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죠?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펀더멘탈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이 만약에 시장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요. 지금 낙폭 과대주를 매도를 해서 덜 빠진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나오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만약에 지수에서 한번 더 빠지면요. 지금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서 확정을 한번 짓고 또 덜 빠진 교체 종목을 했는데 시장이 불안하면은 안 빠진 종목도 뒤늦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체 매매하기보다는 일정한 반등이 나올 때 특히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가장 낙폭 과대주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물량을 좀 축소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일 그리고 이 미국의 이 FOMC 정례 회의 결과가 나오죠. 자, 과연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지 또 인상될 때 그 폭이 0.25냐 0.5%냐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인상 횟수를 3회냐 4회냐 또 양적 긴축은 또 계획은 어떠한지 자 이러한 발표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발표보다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 우리가 호재, 악재가 이런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지금 미국 증시도 특히 나스닥 지수가 새해 들어서만 13% 넘는 하락을 보였고 다우 지수도 5% 넘는 하락이죠. 그러면 이미 크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되고 내일 이 정례의 결과가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다라는 인식이 되면은 낙폭 과대에 따른 강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이 연준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으로 또 어느 정도 또 지원책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내일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방향성이 좀 반전되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2700포인트는 우리가 펀더멘탈 평균, 우리가 퍼라든지 아니면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평균 정도 수준에서 약간 밑돌든지 그 수준 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기간이 있다. 만약에 빠진다 해도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지금 손실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 지수가 만약에 상승으로 그렇죠? 아까 말한 연준의 발표가 나왔지만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머물렀다 하면서 반응이 상승 쪽으로 나오면은 낙폭 과대주로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낙폭 과대주들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지금 물량을 축소하고 싶은 부분은 반등을 줄 때를 이용해서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연일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하모니 관심주들 특히 성장주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전반적인 하락 모습이 나타났고 덜 빠진 종목 이
스마트폰 부품주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오늘 마찬가지 모습이고, 자, 특히 이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어제 현대차는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5,300억대로서요. 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회한다는 실망, 그죠? 그러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이 4,500원 한 2.3% 약세 마감이 됐지만,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전망이.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시장이, 그죠? 지금은 종목 리스크보다는 이 시장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은 올해 작년 4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과거다. 올해 전망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기아 자동차의 실적 발표는요, 이 전년 동기 대비 한 8.3% 감소를 하고도 시장 전망치보다 한 2.4% 살짝 낮은 그런 수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1.5% 상승이죠. 자, 이거는 이제 결산 배당으로 한 주당 3,000원, 시가 배당률 한 3.6% 됐죠. 또 배당 성향을 25%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주주 환원에 적극 취할 예정이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죠? 크게 빠진 상태에서 좀 일부 반등만 나온 것도.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우선순위는 기아가 먼저 우선순위로 보자. 현대차보다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자율주행 현대오토 에버도 오늘 3.5%죠. 금요일날 28일날 실적 발표인데, 이래서 비용이 크게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면은 올해 자율주행차는 크게 부각이 될 거죠. 레벨 3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나온다면 실적 발표 전후가 오히려 조금 바닥을 좀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28일이나 아니면은 설을 지낸 이후에, 그죠?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삼성전기도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3,162억죠. 최근 1개월 동안 증권사가 예상한 3,250억보다 한 2.7%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특히 이 주가가 지난해 역사적 고점 22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MLCC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MLCC 올해 2분기서부터는 좀 어느 정도 업황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지 않나 해서 삼성전기, 우리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동반 약세의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자, 오늘 에코프로 BM, 이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쪽인 에코프로 BM이 오늘 18.9%나 하락을 보였는데, 이 종목별 리스크죠. 이 종목은요, 이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임직원들이, 그렇죠? 한 4-5명의 주식 내부자 거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 수급상을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내가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익을 실현하고 기본 물량만 갖고 계신다 하면은 좀 더 저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LG 이노텍도 오늘 실적 발표죠. 전년 비해서 25% 증가한 영업이익이 4,298억. 근데도 주가가 5.3%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종목이든지,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그렇죠?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빠지는 부분인데, 자, 시장이 안정이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먼저 많이 빠진 종목군서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 많이 속상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크게 쪼그라들어서 상당히 불안하지 말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반등을 주면 좀 강하게 나오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좀 물량을 줄여도 그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일일 최대죠. 13,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면은 수혜주 있죠. 시장 같은 경우. 근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5%대 하락을 보이죠. 자, 하면은 이 오미크론이
지금 확진자 수를 크게 증가를 시키고 있지만은 치명률이 한 0.12%라 그러죠. 이 델타 변이 0.8%에 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이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보면은 한 달 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재 부분이 나와도 그것이 어느 기간에서 딱 끝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아까 말한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한 달에 정점 찍고 다시 감소 추세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면 롯데 관광개발 최근에 다시 또 원위치 내려왔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국내 정점이 몇몇 명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요번 정점 때 그래서 주가가 좀 더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 롯데 관광개발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민감주들 오늘 뭐 보합권이 있죠. 강보합 뭐 현대미포조선이 0.1%, 포스코가 1.1% 상승을 했고 GS건설이 한 1%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뭐 시장 영향을 받아서 다들 원위치 최근에 연초에 올라간 거 다시 다 원위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종목 뭐 이런 보다는 아까 말한 에코프로 BM처럼 종목별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종목 빼고는 거의 시장 리스크로 보시면 돼서 시장이 일단은 안정이 급선무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은 내일 어느 정도 좀 판가름이 나고 여기에 더 탄력이 붙으려면은 연기금의 매도가 줄어들면서 순매수 전환 여부 보고 또 선물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미결제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반등폭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지금은 주가가 크게 조금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 팔아서 또 하반기 교체 매매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유니셈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 유니셈은 그죠? 가스 스크루버하고 칠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죠?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그런 장치를 그죠? 생산하는 업체예요.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재작년 2020년에 322억 그리고 작년에 한 482억이 전망되고 올해는 579억인데 그 이유는 ESG 그죠? 이 기업 활동의 친환경 또 사회적 경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등 그죠? 특히 이 친환경 쪽에 아까 말한 유해가스 정화 장치 그죠? 지금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 특히 비메모리 시장에 이 스크러버 공급이 그죠?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공정에서도 이 스크러버의 장비를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장비 중에서요, 이 비메모리 장비 매출이 이 유니셈 같은 경우는 10% 후반대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토종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장비 매출이 15%를 넘기기 어려운데 유니셈은 10% 후반대. 그러니까 비메모리향 매출이 상당히 크다.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ESG 친환경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용하지 않았던 공정에도 이 스크루버가 도입이 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나오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이런 중소형 개별 종목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날 하나금융투자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또 25일에는 신한투자에서도 이 유니셈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죠. 4분기 영업이익도 신한투자에서는 한 24% 증가한 93억을 내다보고 올해도 고객사 다변화와 애칭 공제형 스크러버 본격화로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자, 이 신한금융은 한 587억, 미래에셋은 579억이죠.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한번 볼까요? 유니셈. 자, 유니셈이 이틀, 그죠?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이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저는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나 주가도 올해 들어서죠 지금 보면은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13%죠 거의 종합 코스닥 지수와 거의 비슷한 등락을 보였다서 지수 반등 시 동반 상승이 기대가 되고 또 최근에 이러한 재료성 특히 중소형 종목 중에 이틀 연속 그죠?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다죠.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고 보시면 돼서 유니셈 우리가 뭐 최근 바단가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기 전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2,500원 수준. 지금 12,700원이니까는 저는 한번 이 12,500원 밑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 상당히 좀 힘든 국면에 혼자 하는 것보다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읽어보시고 공감이 간다 하시면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